네, 오늘 시장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빅픽처고요.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 달 동안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전반, 이 5월에 있어서 우려 속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었죠. 공매도 부분 재개 등을 안고 출발한 한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5월 증시 현재까지는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펼쳐질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일주일간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은 한 1.3% 정도 현재 기준으로 오른 걸로 나오고 코스닥도 크게 밀리지는 않았던데요. 현재까지의 움직임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이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3일째 오늘까지 좀 오르고 있죠. 코스닥도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3일이 되기 전에는 좀 우려감이 살짝 있었습니다. 이 코스피가 3,200 돌파하고 나서 외국인들 매도세도 뭐 오늘까지 이제 8거래 코스피 기준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은 이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빨리 올랐던 부분들, 이런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이 욕구들이 있으면서 그런 매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다가 5월 초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물가 상승 얘기가 뉴스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죠.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 공매도 재개로 인한 이 심리적인 불안감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인 부분들 매도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 예상 실적과 그리고 주가 간의 이런 괴리가 상당히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사실 코스피 상승이 좀 더 빨랐고, 뭐 주로 사실 빠른 이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는데 이 괴리가 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는 이 영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격이 괴리가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합산 이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3.5%,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2.5%, 순이익은 16.3% 이 상회를 한 걸로 나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주가의 상승을 빠른 속도로 좀 따라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좀 축소가 됐고요. 실적 기대감이 강한 이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뚜렷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클리컬이라 그러죠.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 이런 부분들, IT, 이런 실적에 예민한, 경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클리컬 종목들 올라가면서 실적에 예민하게 반응한 이런 코스피 지수가 이 강세를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달 접어들면서 세리메이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시청자분들이 시장 좋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신다면 현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다라고 좀 보시나요? 네, 결론적으로는 사실 금년 5월은 세리메이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지금 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2000년 이후에 5월의 약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그러니까 20년간을 보면 제한적이었는데 2010년 이후에를 보면 약했어요. 2010년 이후에는. 그러면은 사실은 5월 달은 좀 셀린메이 맞는 거 아니냐. 셀린메이가 이게 뭐 10년도 더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5월에 또 약한 거 아니냐, 이번에도 약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2010년 이후에 월간 코스피 수익률과 상승 확률, 5월 상승 확률은 최하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좀 우려해 볼만 하고요. 그리고 5월 3일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 14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 조치로 여타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뭐 한 3개월 정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개인 투자자들 참여도가 올라가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사실은 좀 길어졌거든요. 그러면서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대차 잔고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우려감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2010년 이후에 5월달 증시도 안 좋았고,
그리고 공매도 재개 앞두고 대차장고도 많이 증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5월 달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다라면은 세린메이 이 구간 세린메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맞구나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5월 달에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하향되고 있을 때 이런 세린메이가 현실화가 됐었고요. 사실은 5월 달에 주가가 올랐을 때는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면서 5월 달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 증시는 이 무조건 5월이어서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가 아니라 실적을 보고 실적이 이 시장 예상치 대비 얼마나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에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5월이 상승했던 해만 봤을 때는 실적 전망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상승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5월 달 본다라면 지금 사실 컨센서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구간에서는 증시가 금년에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5월 달 들어왔는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5월 달 물론 이제 5월 초 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4월 말에는 좀 우려감들은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은 셀링메이보다도 공매도 우려감보다도 실적을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의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우리 증시, 약간 오게티가 있다면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팔고를 연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왜 팔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매수 전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외국인들이 사실 작년부터 그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2019년까지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국내 증시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특히 코스피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작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을 압도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년에도 사실은 외국인이 사실 팔면은 더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연초에는 사실 외국인의 수급과 시장의 변동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면 많이 오르고요. 조금 사면 조금 오르고 많이 팔면 많이 떨어지는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의 모습 본다라면은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축 중에 하나인 외국인의 수급 안 볼 수는 없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외국인 지분율을 보신다라면은 2000년 이후에 평균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었다가 이제는 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며칠 더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지분율을 크게 줄이면서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밖에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공매도 많이 했던 게 뭐 바이오 제약과 같은 좀 공매도에 취약한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 코스피에서 공매도를 잘못하게 되면 사실은 코스피 주가도 별로 안 떨어질 뿐더러 이 공매도는 확신이 있었을 때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들의 무서운 힘을 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좀 세게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직후에는 당연히 코스피의 대형주 강세가 지금 뚜렷한 모습들, 이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적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2021년 영업이익 193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시장을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위주로 외국인이 공매도 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수치거든요. 돈을 워낙 잘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은 뭐 금일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 증시, 우리 산업, 그리고 우리 이 경제의 기초 체력을 믿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봐도 좋은 것인지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금 2022년까지 우선 본다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매출 이익 기여도에서 뭐 반도체, 자동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뭐 반도체 그렇게 굉장히 뭐 재미난 수익률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죠. 시장 자체가 조금 크게 올라가야지.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시총이 워낙 큰 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률을 따라가야 해서 수익률이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실적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는 뭐 사상 최고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2021년 이익 모멘텀 자체를 본다라면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실적 좋은 섹터 이랬을 때 이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거의 앞장서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철강, 조선, 그리고 백화점, 화장품, 뭐 이 계속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 대부분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포진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 모멘텀 자체가 좀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좀 더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도 코스닥이 좀 더 세게 나오고요. 코스피는 안정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고, 올라갈 때도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관찰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적적인 측면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월에는 뭐 사실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코스닥이 좀 더 베타가 크기 때문에 좀 세게 올라가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좀 더 이 코스피 중에서 또 대형주들 실적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 이 대형주들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사실은 금년 증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작년 같은 경우는 웬만한 sek터 아무거나 좀 사면 다 올라간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금년에는 더 올라가나 싶었더니 떨어지고, 이제 다 떨어졌나, 더 떨어지나 싶었더니 다시 올라가고요. 이제는 회복했나 싶더니 또 다시 떨어지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들, 금년에 지금 4월까지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확실히 증시는 실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장일 때, 잘 모르겠을 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 위주로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